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뒤집었고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에 따르면 긴급조치 피해자 중 193명은 이미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판결이 있은 후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들은 물론이고요. 계엄 포고령에 따른 수사 재판 피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동아일보 일면 사진인데요. 이 아래 보니까 자꾸 좀 날렵해 보이는 비행체가 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 공개된 그레이 이글 ER의 모습입니다. 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고요. 킬러 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인 정찰 공격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레이 이글 ER 뒤쪽으로 보이는 건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인데요. 주로 이 둘이 짝을 이뤄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 이글 ER이 정찰과 감시를 하면서 전술 정보를 아파치 헬기에게 제공을 하면 아파치 헬기는 이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레이 이글 ER이 단독으로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 이글 ER은 기존의 그레이 이글보다 엔진과 최대 비행 시간이 개선이 됐는데요. 출력이 180마력으로 또 최대 비행 시간은 42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모두 12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종 업그레이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교단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 먼저 보시면요. 네. 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교권 침해 3년 동안 6,128건, 그중 고발은 14건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 침해 발생 건수를 보면요. 이 비대면 수업이 주로 치러진 2020년을 빼고 그 전후로 2,000건 이상씩 연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치마를 입은 교사를 불법 촬영해서 사진을 돌려보는 일도 있었고요. 학생이 던진 물건에 교사가 머리를 맞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원지휘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발된 건은 3년 동안 14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 마찰을 빚거나 소송전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를 입은 교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꾸짖었더니 학부모가 찾아와서 아니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만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할 만한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선생님께도 인권과 교권이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참 웃지 못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연간 국어 수업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기존의 448시간에서 34시간 늘려서 482시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므로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국어 영역 안에 매체 부분도 신설됩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매체들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시안에는 정보교육 강화, 또 탐구형 수업 지향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름 동안 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오는 12월 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외국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말부터 먼저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합계 출산율 감소 내용을 다뤘는데요. 역시나 학생 수도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60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도 7만여 명 더 줄어서 58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 수 감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고등학생은 올해 2.9% 줄었지만 유치원생은 5.1%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게 됐는데 새로 생긴 90곳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서 100곳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급감했는데요. 40만 명대에서 27만 명대까지로 한 13만 명 정도 급감했습니다. 네. 이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갈 때에는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일수록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다 보니까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높은 물가의 배달비까지 겹치면서 방문 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방문 포장을 할 때도 이제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 배달 앱들 소비자가 포장 주문을 선택하게 되면 식당 업주에게는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 30일에 종료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포장 주문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후에 한 번도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아 왔는데 최근에는 배달 대신에 포장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 이 정책도 다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구체적인 것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내 한 배달 앱의 경우에는 12.5%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업체 측은 포장 주문 중개를 위해서도 서버 개발도 필요하고 유지도 필요하다면서 이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해외 유명 배달 앱들도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 포장 주문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유료화하게 되면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데요. 당장 포장 배달을 주문할 때 주던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중단될 수도 있겠고요. 음식 가격 역시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비가 이제 비싸서 방문 포장을 이용하는데 방문 포장도 돈을 더 받으면 이제는 정말 좀 요리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홀 이용할 때 홀 이용 비용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홀 이용 비용 혹시라도 내게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